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 화이팅을 먼저 하면서 영상에 들어갈게요. 자, 이제 화이팅. 자, 이제 상승장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성공해 계신 분, 이미 엄청나게 성공해 계신 분들은 삶에서 중간중간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저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왔었을 때 고난을 피하면서 성공했었을까요? 저는 지름길로 간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면서 이 바위덩이를 이 산등성 정상까지 올리고 밑에 떨궈질 때까지 끝까지 해낸 사람들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난이란 이 주체 자체를. 자, 여기서 그냥 밀려가지고 포기하고 또다시 이 고난이라는 거를 또 밀어 올리고, 이걸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꾸준하게 정면 돌파하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진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제일 불쌍한 인생들은 고난을 이겨내도 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이겨내도 끝이 없는 사람들. 끝없는 가난과 끝없는 실패만 있는 사람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쯤에 있나? 네. 자, 이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자, 영상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뉴스에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자, 여기 이제 리플사 마크가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이제 XRP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인도의 루피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 뉴스가 유투데이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인도의 모 은행이 그렇다고 뭐 인도 내에서 1위의 은행이 있는 거기가 아닌데 CBDC를 빼내는데 XRP가 리플사가 관여가 됐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현실화된 프로토콜,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가 과연 코인 시장에서 어떤 코인인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모든 코인사들은 보통 얘기를 할 때 로드맵을 발표를 해요. 아, 우리는 뭘 할 겁니다. 뭐 어떻게 될 겁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로드맵일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거대한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그것은 XRP입니다. 자, 이 결론은 반드시 납니다. 제가 3년 전에 소송에 걸리면서 이 친구가 끝판왕이라고 아마 그때서부터 얘기를 중간에 말 바꾸지 않고 계속 했던 걸로 기억해요. 비트코인 위에 있는 놈이다. 그 결론에는 반드시 도출될 겁니다. 어쨌건 인도에서 CBDC를 발행을 하는데 XRP와 관련돼 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을 하면 반드시 이 친구가 개입을 합니다. 그 안에서 놀 거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테슬라에 아마 관심 많은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호재거리를 많이 지금 밑에 있고 속속들이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게 아마 실적으로 분명히 반영될 거고. 자, 13일 날인가? 네, 일론 머스크 뭐 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도지코인이죠, 도지. 일명 이제 도지인데 도지에 관련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전기에, 요 책에 본인이 왜 도지코인을 추종을 했었는지, 도지코인 개발자들한테 돈을 왜 계속 연구 개발비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했었는지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중간에 말 바꾸기를 안 했습니다. 일관되게 계속 도지코인에 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먼트 관련해서도 중요 핵심 내용이 아마 이 전기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 상에서 도지코인을 언급을 했었을 때 그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밈코인은 쓸모없는 코인이다 라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럼 중간에 단순 상승을 끝내고 실용적인 가치가 없는 코인에 이 앨런 머스크라는 다국적 기업의 사업가는 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급을 했었나?
예.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밈코인의 대명사인 도지코인은 진짜 실제로 사라질까? 아니면 실제로 테슬라사에서 진행하는 테슬라 페이먼트하고 관련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트위터가 X로 바뀌었죠. X에서 핵심적인 결제 자산으로 등극을 할 것인지, 이 전기에서 명확하게 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건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뭐 미디어나 이런 걸 보실 때 기준을 잘 잡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저의 기준은 DCG와 DCG 배후에 있는 거대 월가의 금융 세력, 뭐 유택의 자금,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이렇습니다. ETF도 말이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는 쌀보리 게임을 진행 중입니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시세도 슬금슬금 올렸다 내렸다, 상승장으로 갈 것 같이 하다가 또 내리꽂고. 예. 여기서 아마 혼란스럽고 멘탈이 깨져가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제가 ETF 이거 될 거다라고 이제 예전서부터 이게 아마 어느 순간 증명이 될 거고, 분명히 나스닥도 비슷하게 언급을 계속 했었어요. 자, 이것 이제 관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관해서 자, 누리꾼들은 밈코인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제가 얘기했던 일관된 주장들이 과연 향후에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해서 XRP 끝판왕부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도 내가 무슨 코인에 왜 투자를 했는지, 그 코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후행해서 뭐 저는 분명히 시세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스닥이 DCG하고 관련돼 있고, 자, 그레이스케일하고 관련돼 있고, 왜 나스닥은 이 코인의 인덱스를 SFC에 등록을 했는지 예전에 나온 내용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8월 27일 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뭐 한 10여일 전이죠. 암호화폐 브로커 주식과 동일 수준 고객 자산 매매 내역 국세청에 보고 의무, 미 재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는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 과세를 준비하는 미국 당국의 하나의 정책이지 않을까. 그것을 이 기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신고 의무를 가진 브로커에는 중앙 집중식 및 분산형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든 탈중앙화된 분산 거래소든 전부 다 등록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말하는 탈중앙화는 없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개인 지갑에 있든 탈중앙화된 분산 거래소든 거래에서 낸 이득에 관해서는 분명히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죠. 자, 엄청 중요한 호재거리 뉴스죠. 자, 여기 이 내용도 되게 재미난 건데, 자, 이게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여기 국제에너지기구가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제 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이거 사람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물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미국 정부에서 이 말에 받쳐줍니다. 일본의 방류 과정 국제 기준 부합하다. 그래서 미국은 이 에너지 기구에 국제 에너지 기구에 손을 들어줘요. 여기다 힘을 실어줍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반발을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반발을 되게 많이 하죠. 지금은 반발을 많이 하죠. 여기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다시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예. 다시 횟집에서 회를 시킬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에 관해서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다가
막 미디어에서 사람들 일본 여행 많이 간다 막 이러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잖아요. 이게 보통 예. 그러니까 이 진실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음. 하여튼 뭐 지나가는 김에 크게 상관없. 그리고 브릭스는 2050년까지 세계 경제의 50%를 지배할 거다. 이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그러실 거야. 막. G7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 얘기를 이제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미디어의 거의 90% 이상은 오히려 중국과 인도는 끝장이야. 여기 다 브릭스 국가들은 별 볼 일 없어라고 아마 저랑 반대되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추가되어 있는 국가가 6개국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1개국만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사실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 6개국에. 표면상 6개국이지 사실은 수십 개의 국가가 사실 비하인드는 숨어 있어요. 그 공중파 미디어에 대놓고 다 얘기를 하진 않죠. 자, 어쨌건 그렇다는 거를 제가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달러화는 지금도 이제 수치적으로 중앙은행들에서 외환보 요구에서 줄여나가고 있는 거는 미디어에서 얘기를 안 해주지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브릭스의 확장, 탈달러화의 확장과 탈달러화가 진행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이 메커니즘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브릭스의 확장에 관해서 탈달러화하고 연결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 9대 석유 생산국 중 6개국이 브릭스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모든 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산유국이 기존에는 달러를 중심에 두고 국제 교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 끈을 끊어버리죠. 페트롤 달러라는 이 끈을 끊어버린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브릭스는 현재는 자국 통화를 이제 브릭스 국가 내에 있는 국가들끼리 수합을 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느 순간 CBDC를 빼내고 이 CBDC 교환 거래 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동 통화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공동 통화 인프라의 중심은 XRP라는 이 친구가 될 거고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브릭스하고 관련해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고 이 산유국의 멤버들 사우디, 러시아, 차이나 브라질,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자, 인도는 테슬라의 추진으로 EV, 그러니까 전기차 수입세를 100%에서 15%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자, 막 이런 기업들이 자꾸 막 인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왜 이러는지 인건비죠, 인건비. 결국에는. 근데 관세를 과하게 매기다가 15% 줄인다. 그럼 과연 인도 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현재 30%에 육박하는 세금인데 과연 이 친구는 어떻게 될지.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코인 DCX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조세 정책. 조세가 너무 많이 걷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 투자한 가상자산 거래소죠. 코인 DCX 여기 마찬가지로 되게 그쵸 감원을 많이 했었다. 13%인가? 전체 직원의 뭐 13% 감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거를 그냥 100% 그냥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원전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중국이 개입이 돼요. 사우디 한국 원전 미국 운전 방안 대신 중국 원전 도입 검토. 자,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원전에 관해서 신기술을 확보를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이 원전 기술을 러시아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래요. 요건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브릭스의 확장과 달러 인덱스의 하락. 그래서 공중파 미디어에서 거의 95%는 지금 현재 중국이 망할 거다. 브릭스는 끝났다. 브릭스 내에 있는 인도랑 중국은 다른 길을 간다. 공동 동화는 안 나올 거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아마
몰고 갈 거예요. 대중들은 이것을 쫓아가고. 예. 근데 진실을 알자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시고 진실의 프레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